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경비 지도사님을 만나서 경비 지도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사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경비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정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도사님은 경찰대를 졸업하시고 경비 지도사를 하신 걸로 아는데요. 네. 경찰대는 언제 들어가셨어요? 저는 1998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재수해서 들어갔습니다. 경찰대는 왜 들어가신가요? 이게 좀 사연이 긴데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할아버지가 경찰관이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집에 친가 외가 다 되게 공무원분들이 계셔서 네.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무원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어려서부터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퇴직하셨던 그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어른들한테 이쁨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경찰에 대한 인상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리다 보니까는 이렇게 진로를 깊이 고민하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저한테 영향을 미쳐서 경찰대학을 이렇게 진학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몇 년이나 하셨어요? 한 9년 정도 했습니다. 네. 그럼 주로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주로 근무한 부서는 사실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9년 정도면은 이렇게 짧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제 긴 시간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 부서를 이렇게 제 주특기를 만들기 전에 좀 옮겨 다녔었는데 우선 서울에서 기동대로 이제 소대장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형사과, 그다음에 생활안전과, 지구대, 그리고 여성 청소년기에 근무했습니다. 또 경찰청에서는 총포 안전관리 업무 했었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지금은 이제 서울경찰청인데 거기서는 그 노동 정보를 담당했었습니다. 네. 경찰 하시면서 그러면 어떤 건 보람이 있고 어떤 건 또 어려운 점이었나요? 보람은 참 보통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평소 생활은 되게 고된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소소하게 그래서 이 일을 하는구나 느끼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는 특히 이제 그 지구대에서 근무할 때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이제 주민들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좀 소통하는 그런 거에서 과정에서 보람을 많이 느꼈고요. 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제 좀 험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 관리가 지금은 조금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대 중반, 후반 이때는 그게 좀 능숙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제가 좀 더 심적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떠나고 나서 느껴보니까 정말 제일 이제 제가 좀 힘들었던 거는 야간 교대 근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대 그러면 한 상위 1%가 진학하는 대학 아닌가요? 예, 그렇게 알려져 있죠. 고등학교 때 그러면 공부를 잘 하셨겠는데요? 열심히 했습니다. 네. 경찰대를 나와서 일선에서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또 경비 지도사로 직업을 바꾸셨는데 그만둘 때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거를 좀 일찍 고민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통 많은 고등학생들이 그럴 테지만 그러니까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이거를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는 좀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이라는 거나 공무원 생활이 어떤 것인지 이제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고 근무를 하면서 그냥 할 수는 있겠는데 뭔가 계속 제 어떤 동기부여가 근본적인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면에서 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경찰보다는 더 적성이 맞는 길을 찾는 게 늦기 전에 찾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결국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경찰을 그만둔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말리고 그러진 않아요? 많이 말리셨죠. 그리고 또 그때는 저도 이렇게 좀 너무 모질게 부모님 만류, 가족들 만류를 모질게 끊었던 게 지금도 많이 후회되고요.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만둔 걸 지금 후회하시고 계세요? 51대 49에서 50일 이상으로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때 그만두고 나서는 좀 후회가 되지는 않던가요? 첫 2, 3년은 진짜 후회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이제 제가 경찰대학 시절부터 따지면은 그래도 12, 13년을 경찰 조직의 어떤 그 문화와 그 체계 안에서 살다가 전혀 다른 이제 세계를 딱 나온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뭘 잘하는지, 그냥 경찰 조직 내에서는 이제 그럭저럭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됐는데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거였죠. 특히 그 이제 중립이 있고 거기가 이제 우리 질서고, 경찰관은 이제 마이너스 세계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정한 질서가 이제 좀 깨졌을 때 그거를 이제 회복하는 데까지가 이제 경찰의 일인데, 기업의 그 세계는 이제 플러스 세계더라고요. 그 정신적으로 그 전환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년은 많이 고생했습니다. 네. 경찰관 하다가 일반 사회로 나오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던가요? 그 문화 차이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경직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회사는 수익을 되게 다양하게 창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이제 공무원의 미덕인데, 딱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예, 그 안에서 정확하게 책임을 지는 것, 예, 그거는 미덕인데, 이게 기업에 오니까 어떤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유연하지 못하다, 이런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 지도사님께서도 이제 경찰대를 갔을 때는 앞으로 경찰관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진로 지도를 본인 스스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주변에서 이렇게 진로 지도를 하신 거예요? 집안의 어른들도 많이 해주셨고, 네네. 또 경찰 내부에서 네네. 또 대학 출신, 그 다음에 경찰 선배님들 많이 제시해 주셨었습니다. 진심으로 아껴주셨고 감사한데, 그때는 제가 그거를 다 수용하지 못했나 봐요. 네. 경찰대가 좀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은 제도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았던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이제 국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정말 큰 혜택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20대에 아주 가장 좀 자유롭고 많은 거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시기에, 그 보통의 많은 학생들은 경험하기 힘든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경찰관하고 경비지도사, 이게 완전한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권한의 차이가 있고 업무도 차이가 있죠. 이제 저희는 경찰에서 만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으니까요. 항상 경찰의 그 감독과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떤 뭐 그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니까 그것을 그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 경찰분들은 이제 그런 그 경비업체랑 경비지도사를 관리하고 계시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경비지도사를 하시면서도 경찰과는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네요. 네, 연락을 자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관할경찰서 그 담당자님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그렇게 지도받고 있습니다. 문의도 하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 있죠. 지금 경찰대 나온 동기들이 총경 달고 경찰서장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118명이 졸업했는데 120명이 들어가서 2년 전에 이제 첫 총경 승진자가 나왔고 아직 그 뒤로는 승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제 또 총경 승진자 나오겠죠. 경찰 하시다가 이제 그만둔 시기가 몇 년도 정도 됩니까? 제가 아마 2011년 초였을 거예요. 아, 예. 꽤 됐네요, 그죠? 네. 네네. 경찰관하고 경비지도사 두 가지 직업을 경험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경비지도사도 뭐 괜찮게 보수가 나옵니까? 우선 한 제 동기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20년 넘게 근무했다 보니까 수당 그리고 호봉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좀 경비지도사 보수가 절대적인 보수는 좀 낮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면에서 저는 뭐랄까 그런 심리적인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심리적인 보상이라는 게 뭘 뜻하시는 거예요? 우선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거. 그 공무원 윤리 규정에 의해서 많은 부분에 이제 제약이 있는데, 맞아. 그런 거에서는 그냥 제약이 없으니까 제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일 잘 열심히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가 시간에는 또 자기 개발하고 또 뭐 과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편하게 느끼고 있죠. 네. 경비 지도사도 이게 정년이 있습니까? 경비 지도사는 정년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분은 그 회사 자체 그 정년 규정에 적용을 받겠지만 네. 프리랜서로 일하는 어쨌든 자격증은 그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은 언제까지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경비 지도사님은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주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그 서비스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교육, 예, 그리고 고객사 관리,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현장이 생겼을 때 그 경비 현장의 그 보안을 진단하고 고객들한테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부분에 질문이 좀 빠진 것 같아서 혹시 네. 경찰관으로 근무할 때 계급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경위로 시작해서 경위로 퇴직했습니다. 아, 예. 중간에 승진 시험 공부 같은 건 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승진을 해야 되나 이제 딱 그 시기에 예,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예, 승진을 하면 이제 저는 끝까지 경찰의 길을 가야 될 거고 어떤 이게 거기가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나오고 나서 느낀 건데 그래도 승진을 하고 나왔으면 좀 더 이후에 취업이나 사회 활동이 더 원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네. 경찰관 일대 경비 지도사를 따셔가지고 나오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경비지도사 제도가 있는 거는 경찰관으로 근무할 때도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전혀 이렇게 시험을 봐야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와서도 이제 경비업 업무를 정말 우연히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 출신이신 경비지도사님이 계셔서 그 업무를 도와드리다가 회사에 경비지도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고 합격해서 경비지도사 업무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경찰을 그만두시고 네. 바로 뭐 경비 지도사를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경찰을 그만두고 이제 교육업체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육업체가 이제 계열사로 경비업체를 작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업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계셨다가 갑자기 공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보고서는 경찰 출신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경비업 행정 업무를 먼저 맡았고 거기서 이제 그 경비지도사님이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제 지켜보면서 배웠고 서류 업무 도와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후에 경비지도사가 됐습니다. 네. 그럼 경비지도사님 지금 생각해 보면 경찰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으로는 여전히 저한테는 고향 같은 곳이에요. 제가 이제 먼저 떠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서류 업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절차를 지키는 어떤 감각 그리고 특히 이제 경비업은 행정처분의 위험 부담을 항상 먼저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감각 같은 거는 제가 그냥 경찰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오고 나서도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제 경찰의 어떤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항상 관심이 가요. 네. 만약에 지금 다시 경찰관을 할래 아니면 경비 지도사를 할래 이렇게 선택지를 준다면 어떤 결정을 하실 겁니까? 만약에 선택지가 있다면 경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경비 지도사가 이제 뭐 제2의 직업으로서는 상당히 각광받는 것 같은데 네.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는 직업인가요? 젊은 분들보다는 그 어떤 합격률을 보면 네, 합격률을 보면 한 40에서 50%가 5, 60대 분이세요.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0에서 35%가 이제 50대 분들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중장년층이 8, 청년층이 2 이 정도였다면은 근데 요즘은 이제 청년층의 비율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그 경비 지도사님 주위에도 젊은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경비 지도사의 주된 업무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경비지도사의 법정 업무는 그 경비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 경비업체나 시설 관리하는 그 회사에서는
그런 업무는 이제 기본으로 하고 부수적인 업무를 더 많이 이렇게 병행을 해요. 그래서 업무 분장이 잘 되어 있는 회사는 교육 전문, 인사노무 전문, 그다음에 영업 전문 이런 식으로 경비 지도사 업무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가 부여한 업무를 맡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업무 분장이 이렇게 조금 미흡한 회사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비 지도사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어려운 점은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 그 업무 강도에 비해서 뭐 이제 상대적으로 보수가 좀 낮게 일하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 처우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여전히 영세업체 그리고 특히 경비업을 하면서도 경비 이 지도사 업무의 이런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좀 경비 지도사님들을 박하게 대우하는 게 사실이에요. 일단 그런 부분이 되게 이제 어려운 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처음에 경비 지도사 업무 시작하실 때는 심적 부담이 이제 큰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처음 시작할 때 완전히 새로운 업종에 적응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경비업 법률에 따라서 이제 그 업무를 어떻게 딱딱 맞춰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습득하실 때에 심적 부담이 되게 크신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경비 지도사님들이 받는 보수는 얼마나 되나요? 이게 되게 다양해서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 이상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성과급 적용을 받아서 억대 연봉 달성하시는 분 봤는데 그거는 되게 좀 소수 케이스고요. 또 그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업무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거를 받으셨을 때는 뭐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되게 폭이 넓어요. 그럼 지도사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 경비 지도사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네. 또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그 제도가 이제 1997년에 처음 생겨서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시험 보면 다 붙을 수 있는 자격증이었고, 그다음에 좀 엉성하게 일을 해도 그냥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자격이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경찰에서도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제도권 안에 분명히 들어와 있고, 국가 전문 자격 중에서는 중상위권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제2의 직업으로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게? 저는 이미 제가 제2의 직업을 하고 있고, 제2의 직업으로 저는 되게 유망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미 기존에 다른 일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셔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에, 다른, 창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적고, 적응하시기에 좀 더, 빠른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비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 지도사 역할도 커지고 있어서 좋은 자격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경찰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경비 지도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을 인터뷰해 봤습니다. 직업이라는 건 뭐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경비 지도사가 앞으로 좀 전망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